제일 믿을 수 없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다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직구로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미국은 품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관리 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가 막 웃는 상으로 이 토실토실한 얼굴이 말씀을 드리니까 순간에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렇게 다 소리 내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네. 김경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갑진년이라고 하지요. 네, 갑진년인데 아직 아재 개그 한번 해보자면 올해 얼마나 갑진해가 될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 네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요. 자, 올해 이제 2024년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너무 관련이 많은 주제인데요. 효과적인 영양제 복용법. 네. 효과적인 영양제 복용법. 저도 굉장히 적게 먹는 편이지만 그래도 꽤 몇 종류 이상의 영양제를 저도 복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또 빼를 수 없는 또 그런 요소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이제 이게 경일 DJ거든요. 제가 경디라고 제작진이랑 이제 만들었는데 이 경디의 마음팁에서 심리학자로서 또 한번 살짝 또 재밌는 이야기 드리자면 좀 쓸모 있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플라시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이제 효과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모든 종류의 물론 노시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시보는 오히려 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효과도 반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가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연구해 봤더니요. 영양제 준 분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더 플라시보 효과가 잘 나타나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먹을 때 요즘 이렇게 먹어요. 이제 제 아내가 줬다 그러면 수명 연장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친구가 줬다 그러면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내가 네 거 먹고 지금 수명이 일주일 늘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감사하면서 먹는데 아무래도 어떤 약물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체계와 많이 상호작용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사실 너무 과도한 플라시보 효과라면 이제 그게 약간 사기나 과대 광고에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한 마음, 고마움의 표시 같은 거 많이 하라고 이런 효과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예전에 이분의 강연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로서 가장 많이 메모해서 거의 A4 용지 한 3페이지를 메모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또 다시 뵙고 또 흔쾌히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만 냉철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정재훈 약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9개월 만에 뵙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초면은 아니고 우리는 구면이지만 네. 염색하세요? 염색합니다. 아시죠? 네. 마음의 위안이 된다. 네. 제가 염색을 안 하면 네. 안 맞는데요. 약간 이렇게 PD님들이 염색하고 다니라고 얼굴하고 맞아. 흰머리 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유튜브 생방송이 이게 앞자리를 4에서 5로 바꾸고 이제 처음 하는. 네. 웰컴.
어서 오세요. 네. 요때가 더 좋아요. 50대가 더 좋아요. 40대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은 네, 건가요? 40대는 방황의 시간이라고. 네, 네. 네. 40대는 돌이켜보면 좋은 게 거의 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20대 같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전 20대처럼. 그래서 방황하는 40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40대, 막 진짜로 막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 잘 안 보이는 40대라고 하는데 사실 50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왜냐하면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은 아닙니다. 네. 외모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보시겠지만 저희 궁금한 거 엄청 많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진행자로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거 그냥 바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그 약국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또 구입하잖아요. 근데 왠지 약국에서 구입한 영양제가 좀 더 신뢰가 가거나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 그 많이 하시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네네.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약국에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약인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사실 포장에 보시면 다 써 있긴 써 있어요. 왼쪽에 일반 의약품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네, 아니면 네. 이제 그냥 일반 식품도 있거든요. 일반 이제 식품. 네.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으로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네. 어떤 영양제가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약국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영양제가 조금 더 뭐 품질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요. 이제 약국에 판매되는 영양제 중에는 보시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비타민 B 많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 같은 건 다 그거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약이에요. 약국에서밖에 판매가 안 되는데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거든요. 약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게 그 함량이라든지 품질 기준 같은 게 좀 더 엄격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국에서 판매되는 게 더 믿을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 제일 믿을 수 없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다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직구로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관리 안 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랑 뭐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네.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않나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단계 나누고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그런 분류도 네, 그런 분류조차도 소비자들을 좀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근데 그렇기는 해도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약보다는 엄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품질 관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식품이지 그게 무슨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법적인 카테고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약품, 네. 그 다음에 식품 그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단계들을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거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 딱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더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찔려. 네.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도 원료는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중국산, 인도산 이런 어차피 케미컬들을 만드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믿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뭐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믿을 만한 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또 만들어진 경우에 거기에 실제로 함량이 그 적혀 있는 함량하고 다른 경우도 많이 나오고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저는 직구를 안 하냐? 저도 직구를 합니다. 어떤 거 하셨어요? 어떤 거?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성분별로 돼 있는 제품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특정한 성분이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날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것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서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직구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거 제가 요즘에 발라보다가 바르니까 효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왜 이렇게 어려워? 나이아신은 비타민 나이아신마이드? B 중에 하나예요. 나이아신마이드. B3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네네. 근데 이제 나이아신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충분하면 이제 그걸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걸로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피부나 이런 데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있는데 그 이제 바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또 약은 아니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좀 약간 피부가 보습이라든지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드름 같은 게 약간 좀 덜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바르는 거를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발라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제 얘기니까 이거를 뭐 너무 이렇게 깊이 신뢰하면서 들으시긴 좀 그렇고. 다만 피부 쪽에서는 그래도 기능성 성분들 몇 가지 효과 있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궁금해가지고 먹는 거는 샀는데 혹시라도 여기 오기 전에 먹고 왔다가 또 안 먹던 거 먹으면 뭐 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전에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뜯지도 않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마음의 지혜 12회거든요. 네. 그 전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들을 많이 하시는 저도 지금 계속 지금 시청자분들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안에 지금 오늘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그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도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만큼 약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네. 매우 어렵고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는 게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영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인데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지금 이제 수많은 분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이제 그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 한 번 주시라고 그 사랑에도 금사빠가 있듯이 네네. 약을 영양제 같은 거 드시고 난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나 지금 뭔가 나아지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시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난 먹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 모르겠는데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특히 영양제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사실 제가 영양제를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 차이를 잘 못 느끼는 편인데. 저도 약간 그런 네.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유전자의 반쪽을 주신 저희 아버지는 영양제 떨어지면 바로 연락이 와요. 연락하셔가지고 안 먹으면은 너무 다르다고 빨리 좀. 네. 저 이제 전에 약국 할 때는 약국에서 좀 빨리 가져와라. 이제 약국 안 하니까 이제 본인이 사서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은 드셔서 나쁠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연구, 어떤 분들은 이제 반대로 영양제를 먹으면 또 절대 안 된다. 영양제 먹으면 또 위험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 중에도. 근데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또 연구 결과는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22년하고 2023년에 멀티 바이타민 있잖아요. 종합 영양제. 맞아. 그것도 한참. 네. 그 종합 영양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가 한 2건 정도가 나왔는데 2건이 다 그래도 2,000명,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금 규모가 좀 있는 연구였고 굉장히 큰 규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방식 자체가 한쪽에는 진짜 영양제를 주고 다른 쪽에는 이제 가짜 플라시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여가지고 조금 믿을만 한데 뭐 효과가 크기가 얼마나 큰고 이걸 떠나가지고 인지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좀 기억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늦춰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2022년에도 나오고 2022년 연말에 나오고 또 그거랑 별개로 다른 연구가 또 3,000명 이상의 사람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나왔어요. 2023년 5월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5월 연구 같은 경우에 3,000명이 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좀 그 65세 이상의 좀 이제 나이가 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기억력이 감퇴화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늦춰주는 게 한 꾸준히 먹는다고 하면 3년 정도가 좀 늦춰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 아니고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지만 괜찮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심리학에서는 네. 그 약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구할 때 네네. 외국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건강 유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내적 성숙도가 있는 분들은 다른 변인들까지 같이 좋아해서 더 좋아지면서 약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네. 뭐 이런 연구들이 또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을 두는 분들이면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조금 건강을 유지하는데 인지 기능까지 합쳐서 네.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과학이 갈 길이 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2022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양제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대다 60대다 했을 때 딱 하나만 먹는다고 한다면 뭘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종합 비타민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종합 비타민제보다 뭐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냐면 이제 워낙에 그 비타민 B 복합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약국에 가보시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상자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 다 이제 B 복합제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들 드시는데 드셔서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이제 50대, 60대로 이렇게 접어들수록 아까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지어 미국에서 2022년에 나온 연구 결과는 이게 애초에 연구를 한 분들이 그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은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연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게 다른 거에 아니었는데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또 관찰이 되는 현상이니까 왜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놓은 거군요. 그 연구에서. 원래는 이분들이 알아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콜릿에 코코아에 거기에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이걸 좀 먹으면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플라시보를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룹에다가는 종합 비타민제를 주고 3년 동안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비교를 했는데 이 플라바놀이 들어있는 그런 그 코코아를 먹은 쪽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분들이 이게 좀 말하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조금 이렇게 더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제약회사에서 스폰서를 하는 그런 연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의도도 영양제를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집에서 그냥 종합 비타민제 매일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하나를 드실 때 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식생활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영양제를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드실 때는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약학 분야 전문가시니까 네네. 사실 어떤 인간 대상 연구도 3년 동안 추적하고 이렇게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없거든요. 왜 연구라고 다 같은 연구가 아니고 논문이라고 다 같은 논문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분야 연구자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읽는 연구일수록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많은 사람 추적하는 맞아요. 설계가 잘 된 연구들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한편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길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후원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빨리 효과 나오고 빨리 결과 쓰는 연구들 위주로 나오는 게 있어서 뭐 제가 국가 R&D 전체에 지금 뭐 코멘트를 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전 진짜 한 번 봤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진짜 숟가락으로 드시는 분. 어, 네,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네, 네, 막 거의 털어 넣는 분들. 네. 맞아요. 거의 다다익선 뭐 이제 이 가치관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도움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은 사실 그거 드시고 나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더라고요. 배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식전 식후로 나눈다고 하면 아까 종합영양제도 그렇고 대부분 또 식후에 드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불러가지고 또 드시면 소화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이 드신다고 다다익선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유불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런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적게 드실 때하고 많이 드실 때 하는 일하고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네. 예,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 말고 나이아신이라고 이제 원래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이거든요. 근데 나이아신을 평상시에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뭐 하루에 많아봤자 20mg, 30mg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드시는 거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고 약으로 드실 때는 이제 이거를 막 500mg, 1000mg 나이아신 아마이드 말고요. 나이아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전에는 약으로 썼었어요. 어떤 용도로 썼었냐면 이걸 드시면 이제 고지혈증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것도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이런 쪽에 약간 효과가 있어서 전엔 약으로 썼었는데 요즘에 약으로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양의 문제인데요. 적게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몸 속에서 고지혈증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뭐 나이아신 좀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이런 효과 없어요. 막 500mg, 1000mg 이렇게 많이 드시면 그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얼굴이 막 빨개지는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도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500mg, 1000mg, 2000mg 이렇게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비타민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과학자들도 그런 거를 많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 제일 유명했던 연구가 베타카로틴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E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호흡기 쪽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폐암을 좀 발생률을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걸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고용량으로 이제 그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E를 준 쪽이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증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타민제 이런 데 보시면은 고용량의 그런 그 비타민 A가 들어가거나 베타카로틴 들어간 경우에는 흡연자는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가 적혀 있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을 먹었을 때 꼭 필요하고 좋은 거하고 많은 양을 먹었을 때 그게 이제 하는 일은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저께인가 오늘도 왜 식약처에서 비타민 C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또 이렇게 경고 내놨잖아요. 네, 비타민 C도 사실 하루에 1000mg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원래는 뭐 200mg 정도 섭취를 할 때는요. 이게 거의 한 90%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1000mg 정도를 드시면 절반은 흡수되고 절반은 그냥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비타민 C 좋다고 하니까 막 1000mg짜리 알약을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요 정도는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하루 막 12알 이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그래도 괜찮은 분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이게 흡수 안 되고 장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스가 찰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배 아파서 화장실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복통, 설사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비타민 C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해가지고 드실 때 일단은 거기에 적혀 있는 권장 사용량을 넘어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나마 읽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만큼
몇 회 뭐 이 정도까지. 근데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벌려서 보시면 그냥 2, 3분이면 읽으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안 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자는 오히려 조심히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한 번은 약대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읽냐고.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농담이 반 하지만 진담도 반 섞여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대사 외국에서 이해 못 하거든요. 아니 경력 30년의 약사께서 앞에 계신데 뭐 어르신들이 이러시잖아요. 이거 봐 약사 선생 내 병을 내가 알아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자의식이 강한 맞아요. 그 한국 문화와 또 이게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정말 안 먹는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제 유학 시절에 그 이제 30대 초반의 유학 시절에 제 책상을 이제 그때 20년 전에 같이 유학했던 미국에서 온 미국 친구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경일 뭐 잘 지내나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걔 책상에는 늘 약병이 있었지. 제가 이러더래요. 이거 뭐 이건 저기 바이라민 뭐 이러면서 피로 회복, 이거 루테인, 눈 이거 뭐 유산균 뭐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장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부위별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드셔서 일단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고 약간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B 그런 거 드시고 피로 회복됐다고 하는 분들은 플라시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 플라시보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범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부 다 모범생도 아니고 전부 모범적인 식단도 아니니까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고 드시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드셔가지고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정확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연구가 못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화장실 갈 때 좀 편안하다든지 드셔서 그러면은 뭐 나쁠 거는 없죠. 저는 참고로 떨어져가지고 못 먹습니다. 집에 있는 걸 다 먹어가지고 저도 있을 때는 먹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캡슐 안에 뭐 100억 마리 있다, 1000억 마리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그런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10억 마리보단 100억 마리, 100억 마리보다는 뭐 1000억 마리 이렇게 정말 10배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그 효과가?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거기에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제 모든 회사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회사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제 뭐 숫자를 강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숫자의 대부분은 유산균 중에서 제일 값이 싼 한두 가지로 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자신이 있는 회사들은 뒤에 보시면은 균주별로 얼만큼씩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자신이 없는 회사들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 제품 사는 소비자는 뒤에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뒤에 딱 보면 이게 균주별로 얼만큼을 넣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회사가 좀 자존심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막 우리 이것만 많이 만들었으면 그런 회사들이 조금 낮긴 한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에는 조금 판매 액수에 비해 가지고는 이건 조금 너무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어떤 균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드시고 나셔가지고 내가 좀 뭐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화장실 갈 때도 좀 뭐 이제 좀 더 편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오래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거 드시다가 저 드시다가 좀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드셨는데 배가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산균 제품을 만들 때 유산균들이 먹이가 될 수 있도록 유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민한 분들은 그걸 먹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균주가 제 이렇게 그 뱃속에 원래 살고 있던 장내 미생물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그게 이제 해로운 건 아닌데 일단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를 언제 먹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식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식전에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요즘엔 또 사실 식전 식후가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기도 해요. 제품에 따라서는 이제 코팅 잘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식전에 드시면 아무래도 식전에 빈속에 그것만 딱 넘어가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먹으면 배가 아프다 하는 분들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식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식후에 먹어서 괜찮으면 이거 변비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할 수 있는 건데 빈속에 먹고 배가 아프면 또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딱 원칙을 그것만 고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응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시민들이 다 모범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이 딱 이렇게 정해지면 그걸로만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식후로 바꿔보셔도 괜찮고 의외로 또 본인은 먹고 배가 아팠는데 또 가족 중에 다른 분이 먹으면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괜찮은 분이 드셔도 또 괜찮습니다. 저는 심지어 옛날에 그래서 그런 종류의 제품 있잖아요. 예. 거기서 부부싸움한 적도 있어요. 예, 저는 괜찮은데 아내가 배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속이 꼬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난 그래서 유산균 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인간은 생전 처음 봤다. 이렇게 한번 또 가벼운 부부싸움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심리학자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도 우울할 때 있으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히 저도 있죠.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제 드시냐고. 저요? 네,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거, 어떤 거 드시느냐. 이런 거 정말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다른 약들도 다 마찬가지로. 네. 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께서 채소 과일을 먹을 때마다 옆에서 먹으면 옆에서 몸이 좋은 거다 먹어라 이거를 하도 식탁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처음엔 이제 그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하고 제 동생들이 다 다른 집에 비교를 하면 와, 채소를 진짜 좋아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채소 과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별히 그걸 챙겨서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종합 비타민제 정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저도. 근데 지금은 따로 챙겨 먹는 거는 없고요. 이제 작년에는 제가 사실 이제 작년 6월 달인가 타우린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을 보니까 이게 또 좀 도움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저도 직구로 1kg짜리를 한 4통을 샀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먹다가 나중에 잘 안 먹으니까 지금 1kg짜리 통이 3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돈 주고 산 거니까 먹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먹을 때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2, 3일 동안은 진짜 좋은 것 같아 하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돈 주고 산 거라 아까워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약학 전공을 하신 정재원 약사님도 피해갈 수 없는 플라시보. 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 네, 플라시보.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제가 성분별로 하나씩 사놓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먹으면 여드름이 잘 나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피부 정말 좋으신 편인데.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피부가. 제가 또 이제 전에 비복합제 열심히 먹었었는데 그 먹을 때 여드름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드시면 저처럼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네. 참 그러면 사람의 신체가 참 다양하고 사람 개인차도 굉장히 크네요. 개인차가 진짜 크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개인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드셔보시고 나한테 어떤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는 거 말고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이건데 또 뭐 내가 먹어봤을 때 어떤지는 또 먹어봐야지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왜 인간 관련된 모든 과학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 일반 법칙을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거기에서 30% 20% 해당하는 분들은 늘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개인차를 개인차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영역으로 발전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정말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약도 마찬가지죠. 약. 정말 너무 모르는 게 많고요. 네. 이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언을 하기는 단언이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막 약효나 약발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코엔자임 Q10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드시면 혈압이 조금 떨어져요. 네. 코엔자임 Q10이 보통 이제 약국 가서 보시면은 100mg짜리 젤 캡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혈압이 이렇게 가볍게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혈압약을 안 먹고 나는 저걸로 해야지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광고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무슨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고지혈증을 스타틴 같은 걸 처방을 받았는데 이건 약이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게 그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약에 들어있는 스타틴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미생물에서 발견을 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거인 면도 있는데 이게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또 이걸로 약을 대신해야지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저는 올해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약을 드시면서 약효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내가 좀 생활 습관도 좀 바꿔주고 중요한 얘기다. 네. 그 다음에 또 몸에 좋다는 이런 것도 한번 좀 먹어보고 해서 좀 약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약을 되는데 도와준다는 네. 근데 좀 그러면 약도 좀 적게 드셔도 되고 네. 약을 도와주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약은 먹으면 큰일 나는 독처럼 생각하시고 이걸 얼른 집어 던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무슨 생활습관을 바꿔서 내가 막 다 해결을 해봐야지 하고 야심차게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약을 좀 적게 먹는 방법, 약을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현대 의학학이 만들어낸 어떤 경이로운 약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거 도움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건강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 쉽죠. 예전에 어떤 외국 그 의학자 한 분이 암 치료 과정에서 영양실조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 처음 봤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그 쪽으로 가시면서 다 생식만 하시고. 그렇죠. 네네.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적생육이나 가공육을 먹으면은 무슨 암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과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그런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섭취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미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저런 것들은 무슨 암 위험이 올라간다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런 걸 아예 그냥 곡기를 끊어버리시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참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균형 잡히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을 도와주자. 네. 좋은 생활 습관으로. 네. 사실 인간의 사망 원인 예전에 어떤 포럼에서 이런 인상 깊은 발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대한 재난으로 비극적인 사고로 많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사망 원인의 가장 1등은 나쁜 습관이고 네. 좋지 않은 생활 자세들이다라는 얘기.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병을 만들어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생활 습관으로 약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건 네. 너무 괜찮은 표현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를 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작진이 그 정말 독한 질문을 하나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야,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정재훈 약사께 이거 이렇게 여쭤봐달라고. 야, 이게 참 제작진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연령대별 추천 영양제와 올바른 복용법을 유아 네. 10대 지금 그대로 읽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분들 진짜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제작진이 이게, 예, 이게 뭐, 이렇게 전문가 한 분 모셔놓고 너무 지금 뭘 뽑으려고 하네, 진짜. 네. 진짜로 보세요. 이게 10대, 20대, 30대 다 써있다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아동, 네. 청소년, 네네. 성인, 장년 이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네.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네. 좀 차이가 있겠죠. 크게 봤을 때는 네.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만 먹고 이제 일단 1년 정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는 굳이 필요한 거를 하나 꼽자고 한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 D. 네, 그래서 비타민 D.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할 때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유아기 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일 일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좀 떨어질 거고.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엄마 모유에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엄마들도 또 햇빛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모유에다가 뭔가를 조금 보충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없어야지 맞는데 비타민 D 자체가 이거는 모유에도 적게 들어있고 또 예를 들면은 우유에도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우유에도 비타민 D는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유에 비타민 D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부 강화를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에는 보통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쪽에서 이제 그 구입해가지고 하도록 추천을 해요. 비타민 D를 하루에 400국제단위, 400 IU 정도를 이제 드롭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로 해서. 한 방울씩. 네.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뼈가 좀 곧게 자라려면 비타민 D가 조금 이렇게 좀 보충이 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보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에 어린 학생들 비교해 보면 요즘 학생들이 유전자가 바뀐 건 별로 없을 텐데 다리가 그냥 다들 그래,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기분이 좀 나빠요.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다른 건 사실 별로 이렇게 그 투정 부릴 게 없는데 그거 하나. 선생님은 그 정도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우유에다가 비타민 D를 강화해 놓은 걸 마시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절로 좀 보충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또 D 관련이 있구나. 유전자는 아무튼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부터 30대까지는요. 사실은 영양제를 이렇게 그 나이에 맞는 이런 거를 따로 챙겨서 안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더 좋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사실 식생활이 틀이 잡혀야 되는 때인데 그때부터 편식을 하고 그때부터 생활 습관 못 고쳐가지고 뭔가가 모자라는 게 있게 만들어서 영양제를 먹는다는 얘기는 평생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생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40대 어떻게 좀 길게 보면 50대까지도 특별히 영양제 관련해 가지고 나이 때문에 더 부족한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우린이라든지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분명히 수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80% 떨어진다, 90%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그럼 그냥 크게 뭔가 네. 엄청난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이 네, 되죠. 네, 저도 네, 그런 수치를 들으면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80%가 떨어지면 그거를 보충제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 성분을 넣어줬는데 그게 피 속으로는 들어가는데 피 속에서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포에 들어가서 또 예를 들면 거기서 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그렇게 잘 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쪽으로 가시면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단백질이 조금은 그래도 신경 쓰셔야 된다. 모자라지 않게. 그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뭐 가성비 좋은 걸로 하나 정도 내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 드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뭐 예를 들면 10대 영양제, 20대 영양제, 30대 영양제 이거는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10대, 20 제가 지금 올해 50대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먹는 게 밥이 바뀌나요?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단백질을 소화 흡수를 해서 근육으로 만들고 하는데 사용하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뭐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그럼 조금 더 먹으면 된다는 얘기지. 사실 뭐 제가 뭐 오늘부터 50대가 됐다고 해서 식단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영양제도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부터 꼭 따지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지 예를 들면 야외 활동 진짜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타민 D를 안 드셔도 여름에 충분히 야외 활동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고 또 내 식단이 어떠냐 이런 걸 좀 분석해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지. 누구나 먹어야 되는 30대 뭐 영양제 누구나 먹어야 되는 40대 영양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에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그런 거 네, 같아요. 굳이 이걸 집어넣지 않았을까. 네, 네.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같은 20대, 30대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해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 하루에 당연히 100mg 다들 드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또 부족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채소, 과일을 진짜 안 드시는 분들. 네. 진짜 안 드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비타민을 따로 섭취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걸 섭취하면 내가 채소, 과일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또 되게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비타민이 다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게 좋은 정보가 돼가지고 네, 이거 나중에 이제 거의 외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왜 우리 방청 신청하신 분들이 또 사전해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네. 요거 그래도 조금씩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네,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된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 드셔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영양제로 드시긴 되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면 칼륨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섭취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압약이 칼륨이 조금 덜 빠져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혈압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칼륨을 섭취를 또 갑자기 늘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채소와 과일을 좀 챙겨서 드시는 정도로 이렇게 가시고 영양제 중에 미네랄 중에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게 좀 뭐 도움이 약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차가 좀 있고 또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를 뭐를 먹으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얼른 약국에 가셔가지고 혈압계를 먼저 하나 사세요. 그래서 혈압계를 사셔가지고 혈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혈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막 운동하고 나서 바로 혈압 재고 이런 건 아니고
최소한 앉아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혈압 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혈압에 뭐가 좋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뭐 조금씩은 좋다고들 하는 그런 것들인데 또 요즘에는 또 아르기닌도 많이 드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르기닌이 그런 용도로 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식품입니다. 그런데 뭘 드시든지 간에 내가 먹기 전에 혈압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그렇네. 내가 이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혈압계도 없어요. 그러면서 드시면서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내가 변하는지를 체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죠. 예전에 저는 그 말씀하셨던 선생님 기억나요. 체중계는 다 있는데 혈압계가 없다는 게 말이죠. 네. 네. 근데 진짜 그 혈압계가 집에 없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혈압이 높은 거를 잘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방치를 한 고혈압 때문에 막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혈압계 없으면 혈압계부터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집엔 하나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가끔씩 재밌어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신장암으로 신장 하나가 지금 없다고 네. 말씀하시면서 신장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도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신장 기능에 조금 그 문제가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영양제보다 좀 함량이나 이런 게 조절이 된 걸 드셔야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또 안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장을 하나를 가지고 생활하시더라도 뭐 신장 기능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가 돼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일단은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하신 다음에 영양제에 대한 걸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영양제로 지금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딱히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문 약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약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필요한 약을 언제 제때 사용을 하고 또 이걸 꾸준히 드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아 있는 신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이런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혈압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으로 듣는 게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처방이 됐다 하는 설명을 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고혈압에 쓰는 약을 쓰면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실제로 처방약, 전문약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재밌는 질문 있어요. 네. 아직 건강하시대요. 근데 몸을 더 챙기고 싶대요. 이거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한데 몸이 더 챙긴다면 뭐 이렇게 뭐 어벤져스나 슈퍼맨이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실제로도 만약에 또 건강하시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 이런 좀 근데 그래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건강한 분들이 더 챙기세요. 그래요? 원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운동을 안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9kg 체중 감량하고 나가지고 딱 거울을 봤는데 조금 만족스러운 몸매가 나오니까 운동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 상태가 좋아지면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영양제도 더 이렇게 먹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의욕이 더 생기는데 사실 지금 건강한데 그거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지는 않은데 굳이 뭐 드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거는 종합 영양제 하나 정도? 근데 그것도 안 드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말고 그냥 누가 무난히 드셔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루테인, 제아잔틴,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연, 구리 이런 것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영양제 중에서도 그 황반 변성 같은 거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A-RIDS 포뮬러라고 적혀 있는 거 있거든요. 약국가 그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드시면 원래 이제 그것도 황반변성이 이미 있는 분들의 진행을 늦춰준다는 것만 연구 결과 나온 정도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그 나이 드셔가지고 눈 건강 차원에서는 그런 건 또 뭐 드셔도 그렇지만 그걸 드신다고 해서 뭐 노안이 갑자기 막 좋아져가지고 천리안으로 바뀌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예방이나 위험을 줄이는 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 추천 더 드린다면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막 실시간으로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참 재밌는 질문 근데 정재훈 약사님이 50대이시라니 충격입니다. 저도 충격입니다. 네, 저도 저도 충격입니다. 지금 50대가 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충격이 커요. 암 치료 후에 건강원의 흑염소 복용해도 괜찮은지 이것도 질문.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 건강원마다 어떤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지를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암 치료를 받으시고 나셔서 저런 거 이렇게 섭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건 항상 주치의 선생님하고 주치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그렇죠. 네, 저거.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흑염소를 한 두세 번 해드렸었는데 네.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뭐든지 드시는 거를 이렇게 막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암 치료 후에는 좀 상담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차라는 게 거기서 본격적으로 좀 커져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맞아요. 이러한 약 정보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방금 전에 속으로도 저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누가 지금 오늘 그 우리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누가 요약 안 해놓나 뭐 이런 거. 네.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그런 정보나 사이트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그 약업신문하고 중앙일보에 요 관련된 음식하고 약에 대한 걸 칼럼 쓴 것들이 인터넷 상에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약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찾아보실 때는 일단 약학정보원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약학정보원. 이제 약간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여가지고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가서 보시면은 쉬운 정보도 좀 찾아보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뭐 전혀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식으로 정리된 정보도 있고 전문가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된 걸로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정말 그런 게요. 정말 심리학 용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한국심리학회 용어사전도 다 들어가 있다.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네네. 거기 보면 가장 정확한 설명이 있고 일반인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정보들로 편하게 돼 있다. 정보가 진짜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요즘 찾아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약학정보원 딱 거기 들어가시면은 가장 객관적이고도 검증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네네. 야, 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야, 이 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자,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그 질문도 많았고 대답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통틀어서 12회 통틀어서 가장 많이 또 대화가 많았었는데요. 끝으로 한번 짧게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뭐 너무 시간이 진짜 금방 갔네요. 네, 시간이 금방 갔고 새해여서 또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건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의 건강 상태하고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보신다면 올해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활력 있고 좀 기분 좋게 한 해를 또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했네요. 아니 정재훈 선생님께서도 본인께서도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 유지해 주셔야 또 저희가 상처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는 특별히 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저 사실 작년에 어쩌다 어른 출연하고 그래가지고 소식의 과학이라는 책을 써서 맞다. 그 책이 앞으로 재수에 더 찍을 때까지는 계속 좀 식생활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날씬하게 갈 예정이라서 소식의 과학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주위에 굉장히 유명한 셀럽한 분이 이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정말? 그분 이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런 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저희가 항상 끝날 때 마무리하는 유명한 문구 하나씩을 읽어드리는데 오늘 정재훈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딱 그대로 담고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면서도 아주 연결성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위스 출신의 의학, 약학 등을 연구한 파라켈수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이야기가 들어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남기셨더라고요. 세상 만물에 독이 있으며 독이 없는 물질은 없다. 독과 약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용량일 뿐이다. 네, 오늘 이 얘기를 그 누구보다도 재미나게 하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담아서 적절하고 올바른 영양제 복용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는 하여튼 더욱더 많은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포모나 의원 서재걸 원장님과 함께 오늘 내용과 정말 연결이 잘 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